금년에 31회에 2차 문제 중에 소장학습 문제 해설 좀 해드릴게요. 홍길도는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다음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제시하면서 소장서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적합한 소장을 작성하시오예요. 저는 2023년 2월 1일 급전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고등학교 동창인 김대재로부터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증하고 3억을 빌렸다는 겁니다. 홍길도의 아파트예요. 여기에 김대주 담보증이 있는데 그런 그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있습니다. 이후 저는 김대주가 최양수에게 저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했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고, 김대주가 채권 양도가 있었죠. 채권 양도 시킨 다음에 이 저당권도 이렇게 최양수에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이루어진 날짜가 2024년도 1월 2일자가 되네요. 2일자입니다. 그럼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동시에 서울정원에 김대주에 대한 재건채권을 압류하고 기회전반으로 결정을 왔습니다. 자, 김대주 이자가 홍길도에게 일정한 채권이 있었어요. 이 채권을 최양수에게 양도했다고 그랬죠. 최양수에게 양도시키고 확정일자에는 등소로 통지하겠는데 이자와 채권자인 김전부가 이 채권에 관해서 압류 조명을 이루어졌고 이 1과 2가 서로 간에 동시 도달이 이루어졌어요. 밑에 있는 겁니다. 여기 1월 2일자예요. 2월 1일자에 이렇게 동시 도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양도하고 채권 압류명이 동시 도달한 경우에 그 판례가 있죠. 그러면은 채권 양순이든 압류 채무권자이든 모두 홍길도에게 모두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전부채권자나 이때 홍길도는 채권 양수인이나 또는 전부채권 중 어느 누구에도 변제하면은 그로써 다른 채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어느 누구에 변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홍길도가 김천보한테 채권 전액을 지급하면은 이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들끼리 할 문제가 돼요. 홍길도가 그 김부에게 원리금 전부를 변제했다고 그랬어요. 변제하고 즉시 김대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최양수의 경우 이제 문제죠. 최양수의 경우요. 저는 김대재로부터 빌린 돈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는 줄 알았고 미국으로 파견 변령이 나서 미국 생활하다가 올해 4월경에 교육했다는 겁니다. 교육한 후에 빈집으로 두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이 사건 아파트 소재 입주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더니 중개사는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사건 실행에 따른 임의금으로 소유자가 뀌어서 현재 나우수로 소유했다라면서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었고, 알고 보니 취향소는, 그러면 이 취향소는 그런 변제하게 되면은 이 채권이 없어지게 돼요. 없는 거죠. 저한테 아무런 연락 없자 김대리를 소촉하였고, 김대리는 2024년 2월 3일 취향소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그 저작권 등기를 이전해 줬는데, 이전한 등기가 2023년도 2월 3일이죠. 그러면은 변제 날짜예요. 여기 1월 31일에 그런 주무채권자에게 변제를 했는데, 그러면 소멸된 저당권이 되겠죠. 소멸된 저당권이에요. 소멸된 후에 저당권에 관해서 이전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이민계 신청을 한 경우요. 그러면은 이미 무효인 저당권이 되는 거죠. 이게 무효인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가지고 경매를 한 경우에 이 절차는 뭐이기 때문에 매각되고 완납한 나소유 이 사람은 거기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소유가 거기에 임차유 사이에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25년도 5월 1일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사와 나소유와 임차인을 한 곳에 모았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대여금 변제 경위를 설명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반환순간 시점이죠. 예요. 저 설명을 들은 나소인은 선량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 하더라도 경매대금은 으로 납부한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소유권 등기 말소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달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묻는 거죠?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이때는 양 관계가 이행상 결론성이 없는 겁니다. 이행상 결론성이 없는 거죠. 여기 그런 납부한 3억 5천 원 돌려받은 거 이거는 그 누구를 상대하는 거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자인 최양수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저당권자에게서 배당받았다고 그랬어요. 최양수가 배당받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소유권 말소 이행 상대방은 당연히 여기죠. 홍길도를 예요. 서로 이행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항명권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 하나 먼저 이거요. 이게 돌려받는 거는 배당받은 취향성들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양 관계는 동시행 관계 있지 않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그런 전시신고를 해가지고 대항력을 갖췄으니 당신이 소유자이든 아니든 다를 것 없다. 또 내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난방 설비가 망가진 상태여서 500만 원을 들여서 난방비를 수리했고 예요. 제 문제는 이제 결국은 저 홍길도는 여기에 나 소유 상대로 해서는 소유권 이등기의 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 여기 임차이가 있죠. 임차이를 상대로 해서는 건물 인도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차이하고 이 홍씨와 관계는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가 돼요.
그러면 민법 201조, 203조 이런 것들 규정도가 있죠. 이때 임차인은 전미자로서 이 사람은 선의의점유자가 됩니다. 선의의점유자는 이 자에게는 과실수익권이 있어요. 여기서 과실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겁니다. 이게 과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500만 원을 들여서 난방비를 수리했다는 것들은 이게 필요비예요. 필요비. 그러면은 민법에 203조, 203조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에 그다음에 필요비는 이거는 청구권이 없는 규정은 없도록 또 있습니다. 여기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네가 그만큼 사용 수익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필요비는 유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덱스 논점들이에요. 법적으로 가능하면은 이 사건 아파트 등기면을 되찾고 싶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싶고 또 그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익도 반환받고 싶습니다. 확인한 바다라면은 보증금이 이때 월세 없는 거는 월 100만 원짜리예요. 예요. 만약 제가 애초에 김전부에 변제한 것이 잘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되찾아 올 수 없다면은 김전부에게 변제한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한편 취향서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면은 취향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 유혹하고 있는 거죠. 취향소 상대로 돈 받는 거는 여기 나소유죠. 나소유가 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취향소에게 돈 받을 거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김전부에게 변제하는 거 유효변제라고 그랬어요. 위상 홍길도의 이 내용을 모두 진솔한 것으로 보고 그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홍길도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하면서 대원 판례에 따를 때 전부 성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키워드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홍길도가 언급한 사항과 별점소리에 나타난 사항 이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배척하는 주장이나 판단도 간략하게 기재하십시오.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소장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갖춰 기재하되 청구 원인은 요건 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입증 항목과 첨부서류도 함께 적십시오 됩니다. 소장 오른쪽 부분에 속가인데 속가 경우는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4억의 2분의 1 곱하면 이게 물건값입니다. 물건값이 2억이에요. 그리고 부당이득, 이자, 지연 흐름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지연이자도 추가로 청구하지 그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연 흐름은 추가로 청구하지 마십시오. 예요. 청구 취지 기재상 이 사건 아파트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별지 목록 건물로 기재하고 쓰고 소장 말미에 별지 목록이 첨부 증서로 가정하라는 겁니다. 소장 말미에 별지 목록을 첨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표시할 경우는 이 사건 아파트 기재로 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취향수가 매각점에서 채권액을 3억 6천 원을 배당받는 걸 가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제 첨부 서류가 주어져 있어요. 돈 빌린 거 3억 원이죠. 3억 원을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담보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죠. 채권 취구액 4억 원짜리 그런 그저당권 설정하는 설정 계약을 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가 있죠. 이게 우편이죠. 우편 배달 증명서예요.
이거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일자가 배달월일 2월 2일자이고요. 2024년도 채권화 조명령 결정문과 송달 증명인데 송달도 마찬가지죠. 송달도 밑에 쪽 보면은 송달 같은 날짜죠. 같은 날짜에 송달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부 채권자에게 거기 원리금 첨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로써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권 등기부등본이 있었죠. 등기부등본이 있고 소유권 변동 내용이 있죠. 소유권 변동 내용이 있습니다. 쭉 있는 것이 있고요. 사실로 확인해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했었죠. 여기 2025년도 5월 1일에 이게 반환 청구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반환 청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임차인은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지 않아요. 선의점유자로서 그때까지는 과실수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수권이 있으면은 그 대신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과실을 투취하기 때문에 그런 피르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때 전입세대 확인서가 있습니다. 쭉 이런 것들이에요. 자, 해설 볼게요. 아까 건물 가액이 2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말소 청구의 경우는 목적물 가액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건물 인도도 마찬가지죠. 목적물 가액에다가 소유권에 관한 상환을 2분의 하게 돼요. 총소가는 2억입니다. 그러면은 만번에 40 곱하고 5만 5천 원 더하면은 85만 5천 원, 이게 총 납부할 인지액입니다. 원고 홍길도 여기 서울 뒤에 특별시 안 쓴다고 그랬어요. 피고 1 나소요. 앞에 경기도 쓰지 않습니다. 의장구시 이렇게 하면 돼요. 피고 2 임차인이고요. 사건명은 주된 사건이 소유권 이등이 말소 사건이죠. 그리고 병합 청구이기 때문에 등 붙이면 돼요. 청구 취지. 피고 라소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근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4년 9월 1일 접수 제 18176호로 바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피고인체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게 반환 청구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2025년도 5월 1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 이전의 경우 여기 이전의 경우에는 그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과실은 이거를 사용 수익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아요.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그리고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구인에서 가반담은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주요論점은 3번, 2번이죠. 채권 양도와 암수명이 동시 송달하는 경우에 관한 법률 관계입니다. 이건 전화발제 판례 사안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과 암수채권자는 모두 제3청구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 양수금 또 암도첨부금 청구를 하고 이를 변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3청구로서도 이를 중 누구에게로 변제하게 되면은 다른 채권자 관계에서도
유역에 면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는 다시 정산을 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원고는 전부채권자에게 그런 3억 6천만 원 모두 전부 지급하기 때문에 그 채권 양소금이죠.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당권은 뭐가 돼요? 부정성 원칙상 다물록 부정성 원칙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인 저당권에서 저당권의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경매라도 이것도 뭐가 됩니다. 결국은 나소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나소형들을 가지고 등기말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마번 조장이죠. 조장. 그런 경우에는 취향수 형들을 가지고 부당이다 불안정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유지권이나 원고에게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행 상대방이 다른 경우죠. 동시항명권의 경우는 이행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상 결론성이 없는 겁니다. 접속선을 인도하고 부당이다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원고로부터죠. 5월 1일부터입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피고는 성의적으로서 과실소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참여에서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요論점들이에요. 이게 점유자와 해역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가 쪽에 있는데 여기 나소유는 적법하는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난방 설비 수리비 500만 원 이게 필요비가 돼요. 필요비인데 여기 민법 203조 1항은 점유자가 조문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해서 그런 점유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를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지적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함으로 물건 후 용익과 직접한 밀접한 관리를 가지는 비용인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가 돼요. 통상의 필요비는 네가 물건 후 용익이죠. 사용을 수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 피고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과실을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의 필요하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유치권 주장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결론이고요. 이점 방법 첨부 서류 이런 것들은 쭉 써면 돼요. 주요 논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확증일 때는 채권자금 통지와 암묵성 명의 동시에 도능의 법률 관계 이거는 빠뜨리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저당장에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은 다른 채권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고 그랬어요. 담보권이 실체적 하자가 있을 경우는 그 경매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 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하는 데에 따라 이런 것으로 유법이 이루어져요. 이 법이고 들어서 매수인이 매각금을 지불하더라도 그 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돼요. 이때 매수인은 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해서 그가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소유가 할 일은 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세 번째가 점유자 효력자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 사안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는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3조 1항이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한 경우에는 희복제에 대해서 피리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피리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란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 취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게 되는데, 그리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물건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용인 통상의 비율이면 소설의 부담 없이 사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비 가지고 결국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설마 보일러 수리한 거 이거를 유익비라고 해가지고 쓴 사람 있을지도 그러네요. 유익비의 경우에는 203조 2항이 있었죠. 2항으로 가게 돼요. 2항입니다. 그런데 유익비의 경우에는 그런 비용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일러 수설하는 거는 유익비가 아니에요. 피르비가 피르비. 보일러 없어가지고 보일러를 새로 설치했다. 그러면 유익비는 됩니다. 그런데 기존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수선했다. 이거는 피르비이지 유익비가 아니에요. 더 피르비 문제를 해가지고 피르비 상환 청구 있는데 점유자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통상 피르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반환 청구하기 전까지죠. 전까지는 그에 관한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31의 소장의 기본적인 사안들이에요. 가장 빠지지 않을 부분들은 이 2번은 꼭 빠뜨리지 않고 써야 되고요. 크게 세 가지 있었죠. 3번인 거 모유인 구저당권에 이루어진 경밀일자의 위법성, 대금 납부한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점유자와 해역자 관계 문제죠. 그 점유자 해역자 관계입니다. 이게 답안과 관련 문제들이에요. 민법의 203조 1항 이 규정을 꼭 언급을 하셔야 돼요. 2번 소장작성 문제도 그렇게 쉬워란 문제는 아닐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점유자 해역자 관계 부분들은 민법에서 여러 차례 사례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소장으로 제출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번 시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반환시킬 때는 항상 점유자와 해역자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203조 가장 큰 조문이죠. 조용조문. 그걸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 있었죠? 이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에요. 여러 가지 논점을 흐릿을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논점 있는 거, 주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는 꼭 써야 될 논점들이에요. 세 가지. 이게 빠지면은 좋은 득점 얻지 못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